방에 어떻게 확 해가지고 확 바꿔놓는 게 드라마틱하게 방송에 나오니까 저런 거에 혹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터진다는 거는 뭐 알 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무언가 확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뛰어 뭐 달려 뭐 이래서 해결됐습니다 빠밤 이러면은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뇌 변연계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는 감정이 존재하고요. 사실 이게 생존에 필요한 감정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존과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서워하고 피해야지만 내 생존율이 늘어나는 거니까는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감정은 약간 뭔가 열등한 느낌, 이성이 약간 우월한 느낌. 그래서 감정은 이성으로 잘 다스려야지만 그거는 우월한 사람, 감정이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뭔가 열등한 사람, 동물 같은 사람. 물론 이 감정에서 행동을 너무 충동적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치지만 본연적인 감정 자체가 올라오는 것 자체, 느껴지는 것 자체를 열등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은 말씀하셨다시피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본능이잖아요. 이성으로 다스리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어도. 근데 많이들 착각하세요. 과거로 사람은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는 그거는 뭔가 되게 열등한 사람이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교육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는 내 감정 따로 생각 따로 이게 점점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이게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되고 이거 되게 많이 봐요. 사람도 기질이 다르다는 걸 책으로 나오고 아무리 부모 교육을 해도 아이를 여러 명 키워볼 수 있는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람은 우리 요즘 세대는 특히 뭐 많아야 둘셋이니까. 근데 동물은 막 고양이 얼마나씩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고양이마다 다 생황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지만 사람을 직접 대할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부모는. 어떤 아이는 불안이 좀 높을 수 있고 어떤 애는 불안이 낮을 수도 있고 고양이들도 어떤 고양이는 불안이 좀 높아서 조금만 낯선 사람이 있으면 막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고양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는 애들도 있고 네. 그런 건 기질 차이일 수가 있고 그것처럼 사람도 딱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불안이 많아서 낯선 공간에서 막 좀 숨는 아이인데 어떤 모임에 갔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막 숨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뭔가 우리 아이를 부족하게 잘 못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부모로 볼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이 올라와서 그런 아이를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내요.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똑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잘못 키워서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사회화 교육을 못 시켜서 내가 얘를 유치원에 좀 안 보내서 얘가 그래가지고 사회성이 없는 강아지가 됐구나. 똑같네요. 예,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이러고 막 훈련소 보내고 사회성 키운다고 여기저기 다른 개들 억지로 만나게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아지 유치원 보내줘 절대로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화 시기는 이미 끝났어요. 얘가 사회를 왜냐하면 사회화 시기란 게 모든 동물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린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기린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는요 삼촌 기린을 보거나 이모 기린을 봐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공동 육아라고 공동 사유를 하니까요. 네. 또 아빠 엄마 기린 이외에 삼촌이나 이모 기린을 봐도 가서 아는 척을 하고 가르쳐 주는 걸 배우고 주는 걸 먹어야 돼요. 이때가 사회화 시기에 돼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배우는 시기가 돼요. 근데 이제 사회화 시기가 언제 끝나면 얘가 뛰어다니는 시기 끝나면 사회화 시기가 끝나요. 왜냐면 뛰어다니다가 초원에서 호랑이를 만약에 만났어요. 처음 보는 동물인데 호랑이 삼촌 이러고 뛰어가면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화 시기가 끝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즉 자기가 못 보던 것, 이모 삼촌 기린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안 보던 것들을 보게 되면 사회화 시기가 끝난 이후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시기가 사회화 시기예요. 즉 사회화 시기 동안에 얘가 먹어본 것, 본 것, 맛본 것, 느꼈던 것, 배웠던 것은 모두 긍정적인 경험으로 평생 가지고 가게 돼요. 이때는요. 익숙하게요. 근데 사회시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 하는 경험들은요.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나쁜 경험이 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이 아이의 기질이 다른 강아지 만나면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간다면은요. 이미 그거는 이 아이 사회식이 끝났고 그 전에 기질 문제라고 봐야 돼요. 바꿔 말하면 얘는 평생 다른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강아지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나게 하는 게 도움이 과연 되느냐? 안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안 좋은 경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람도 사실은 그런 부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을 항상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화 시기가 개나 고양이로 치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개는 12주 3개월이면 끝나요.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사람은 우선 임신 자체도 엄청 길고 네. 그다음에 한 명 아기를 낳으면 기어다니는 데까지만 해도 엄청 걸리고 그렇죠. 걸어다니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렇죠. 하나에 독립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데 20년 이상 걸리는데 동물은 이게 몇 달 안에 확 끝나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큰 차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양이는 애기 고양이인데 막 걸어다니고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그래서 강아지 1살 정도 되면 성인 남자 24살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긴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회화 시기도 그만큼 길겠죠. 그쵸. 왜냐하면 홀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이제 부모가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 이제 그때까지 기간을 보는데 고양이 6개월 잡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홀로 사냥을 다닐 수 있는 연령이 6개월부터예요. 그다음에 가족을 그냥 떠나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걸 보는데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의존을 엄청 오랫동안 하는데. 근데 저가 궁금한 거는 사람이 그러면 의존 기간이 이렇게 길고 사실은 20년 이상 돼도 요즘에 보면은 이 평생 의존하는 관계도 되게 많아요. 아,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그게 문제가 터져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의존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의존해서 오히려 힘들어지는 악순환. 강아지를 놓고 이제 사람에 빗대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해주세요. 거꾸로 설명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아까 말한 그런 겁이 많고 다른 강아지 무서워하고 사회성 없는 애를 자꾸 이제 유치원에 보는 훈련소 보내는 분들은 하는 설명이 이런 설명이에요. 저 그러면은요 지금 ADHD 환자 아이가 있으면요 걔를 해병대 캠프 보내면 얘가 좋아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될 애를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요 해병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사람이 되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뭐 극기 훈련을 시키고 그쵸. 군대를 보내고 그쵸. 훈련소를 보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절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우울증 환자를 해병대 캠프 보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문제가 생기겠죠. 전동적인 더 심각해지겠죠. 네, 당연하게.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보내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억지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은 누적이 돼서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이게 이제 플로팅 테라피라 그러죠. 왜 그냥 자꾸 홍수요법. 네네, 안 좋은 홍수요법. 경험을 이게 때려 붓는 거. 일종의 고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죠. 그 KGB들 고문 극복법 할 때 나 받는 훈련이지 뭐 정신과 환자를 놓고 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신과 환자를 놓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공포증의 경우는 그렇게 해요. 우리 무섭거나 특정 공포증 그렇죠. 같은 게 있을 때는 확 때려 부어서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 쓰러지는 게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런 거지 어떤 기질 자체나 성향 자체를 홍수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동물은 말씀이시죠. 안 써요. 학대로 정의를 요즘에는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가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TV를 어쩌다 틀어보면은요. 아, 네. 해주세요. 훈련사분들이 그 방법을 쓰는 분들이 깜짝 놀래 보면서 충격요법. 그죠? 얘 저거 학대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그건 이미 뭐 여러 가지 논문으로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안 좋다는 논문 베이스로 검증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물에서는요. 근데 그게 TV의 어떤 순간적인 그림이 예, 좋아요. 거기다 그림이. 2, 3일의 효과를 보기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애가 망가지는 그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망가지는 거는 TV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하게 되는 바로 거죠. 그 자리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플로팅 테라피가 좋아요. 막 들이붓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애가 완전 망가져요. 망가지죠. 네, 완전 망가져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너무 느끼고 사람도 똑같아요. 방송도 보면은 이 아이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다루는 거는 사실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시청률도 안 좋고 순간적으로 한 방에 어떻게 확 해가지고 확 바꿔는 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방송에 나오니까 저런 거에 혹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터진다는 거는 뭐 알 바 아닌 거죠. 방송 근데 아시다시피 제작하시는 이제 분들은.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쵸.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해결하고 약이 들어가도 2달이잖아요 기본이. 근데 이제 무언가 확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뛰어 뭐 달려 뭐 이래서 해결됐습니다 빠밤 이러면은 그게 말이 안 돼.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동물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저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항상 이제 비유를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되게 죄책감이 드는 게 뭐냐면은 동물을 너무 쉽게 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할 때 훈육에 너무 집중을 하시거든요. 거의 막 조련하듯이 사람을 키우는 건 동물 조련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동물도 조련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할수록 길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네. 강아지 질문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럼 강아지로 한번 이거를 해줘 보세요. 네? 자극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극원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나 타인이 자극원이 되고 네. 강아지는 거기에 반응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여러 가지 반응인데 숨거나 네. 짖거나 네. 경계하거나 네. 얼어버리거나 네,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긴장도가 뭐 정상 생활을 가능한 정도면은 그냥 가볍게 다른 사람을 좀 피해 주세요가 그러고 그 다음에 자극원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원칙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강아지는 딴 사람 안 만나면 그죠. 되는데 사람은 고립돼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극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공포를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는 대상이 집 밖에서 들리는 소음일 수도 있고 주변에
모든 성경을 쓰죠. 뭐 그쵸. 다자극 불안증이나 흔한 범불안증일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흔한 주변에 모든 거 이런 경우는 약 먹어야죠. 그렇죠. 사람도 똑같죠. 네, 약 먹어야죠. 질환 장애가 다 동물하고 통하는 것 같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걸 너무 짧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동물의 패턴이나 사람의 패턴이 바뀌는 게 한 방에 바뀔 거라고. 뭔가 내가 잘해주면 확 좋아지고 내가 막 확대하면 확 나빠질 거라고 보지만 사실 길게 변화되는 게 되게 영원히 변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영원히 변화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정신과가 피부과 선생님하고 이런 콜라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피부과는 그냥 1초 만에 진단을 해요. 딱 보고 얼굴에 뭐 있고. 그렇죠. 그리고 1초 만에 진단하고 치료 바로 한 방에. 근데 정신과는 진단하는 것 자체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속 보면서 아 이런 건가? 또 이런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고 이쪽이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하는 게 있어서 진단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어떤 치료라고 해야 되나? 뭔가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사실 수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동물 네. 행동학 상담을 좀 그러니까 동물 정신과학이에요. 네, 네. 상담을 하다가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 저는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동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치료하는 거에서 주인이 아 이게 정상입니다. 얘는 이게 정상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냥 얘는 이게 기질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고 사시면 얘는 어차피 삶의 질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약을 쓰지 않아도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시기만 하면은 얘는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긴 거죠. 이제 험난한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치료가 끝난 거예요. 주인이 인정하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하는 아, 게 쉽지 않고. 그렇군요. 그쵸. 우리 아이가 이게 정상이었군요. 이러고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정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정상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쵸. 다. 네.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대하면서 경험한 거는 삶의 기준이 누구나 거기서 거긴 줄 알지만 전혀 달라요. 그럴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은 지금 좀 높으니까 그걸 내리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내리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